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장의 교류 전력과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인데, 자, 전력은 우리가 기호로 이제 P라고 쓰고, 에너지는 W 이렇게 쓰죠. 자, 우리가 3장에서 얘기했던, 자, 저항과 첫 번째는 저항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인덕턴스, L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 캐패시턴스, 정전 용량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 저항과 인덕턴스, 이 정전 용량을 다 합친 네 번째 이를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먼저 저항과 인덕턴스, 정전 용량, 임피던스를 구분해 놓고, 자, 저항에서는 우리가 3장에서 얘기했을 때, 자, 뭐라고 했냐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열로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했습니다. 열로서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거죠. 중요한 건 소모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냐? W는 P, T만큼. 그쵸? 또는 P는 얼마입니까? VI 또는 R분의 V제곱. I제곱 R, T 줄만큼의 에너지를 뭐한다? 소모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인덕턴스에서는, 자, 인덕턴스는 전류를 자속의 형태로, 그죠? 뭐합니까? 저장하더라 이겁니다. 즉, 인덕턴스는 뭐합니까? 저장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양이 얼마냐? W는 2분의 1 Li 제곱 줄만큼 에너지를 뭐한다? 저장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정전 용량 C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전하의 형태로 얘도 마찬가지로 저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저장한다. 즉 소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W는 얼마만큼이냐? 2분의 1 CV 제곱 줄만큼 뭐한다? 저장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임피던스는, 자,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R은 뭡니까? R은 저항이고, X는 리액턴스죠, 그죠? 리액턴스. 자, 그럼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는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정전 용량은 용량성 리액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리액턴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1, 2, 3번에서 얘기했듯이 저항에서는 에너지를 뭐한다? 소모하고, 리액턴스 부분은 즉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효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우리는 무효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합쳐서 우리는 피상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임피던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여기에 전압 V라고 하는 전압이 있을 것이고, 자, 여기는 저항 R이 있을 것이고요. 자,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또는 용량성 리액턴스. 자, 이것을 합쳐서 그냥 X다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턴스. 자, 그러면 여기에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릅니다.
V라고 하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자, 직렬회로이므로 저항과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합니다. 자, 전류가 어떻다? 동일하다. 자, 이때 임피던스 치는 R 플러스 J X다라고 쓸 수 있고, 자, 이것을 벡터로 나타내면 저항 R, 리액턴스 X, 이것이 임피던스 G가 됩니다. 그쵸? 자, 이때 임피던스와 저항 간의 위상차 세타라는 게 존재하죠. 그쵸? 이건 우리가 3장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쵸? R, X, 임피던스 G.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전류가 저항에도 흐르고 리액턴스에도 흐르게 되겠죠. 그죠?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서의 전력을 자,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효 전력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유효 전력. 자, 유효 전력은 기호로 P라고 쓰고 단위는 와트다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자, P는 자, 유효 전력은 자, 뭡니까? I제곱 R입니다. 그죠? 전류의 제곱. R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리액턴스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무효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호로는 일반적으로 PR 이렇게 씁니다. 단위로는 VAR, 바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자, 리액턴스에서 소비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I제곱 X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체에서 발생하는 전력, 소비하는 전력이다라고 보면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합친 이 임피던스에서의 소비 전력을 우리는 피상 전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피상 전력은 기호로 PA다라고 쓰고요. 자, I제곱 임피던스 G가 되겠죠. 그죠? 자, 이때 피상 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인 VA라고 하는 볼트 암페어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효 전력은 I제곱 R, 무효 전력은 I제곱 X, 피상 전력은 I제곱 G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이 전류는 공식을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임피던스 분의 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임피던스로 전압을 나누면 전류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 분의 V. 자, 그럼 여기에서 자, I가 두 개지 않습니까? I 곱하기 임피던스 분의 V. 그쵸? I 하나, 나머지 하나는 임피던스 분의 V 곱하기 R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은 I 곱하기 자, 전류 하나 대신에 임피던스 분의 V 곱하기 리액턴스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I의 임피던스 분의 V의 G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V, I, 임피던스 분의 R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은 V, I의 임피던스 분의 X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은 V, I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임피던스도에서 그쵸? 자, 임피던스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R, 그쵸? 임피던스 분의 R, 이게 코사인이지 않습니까? 자, 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사인, 코사인, 그쵸? 자, 요 식에 의해서, 자, 임피던스 분의 R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코사인 세타. 그쵸? 자, 임피던스 분의 X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사인 세타. 그쵸? 자, 그럼 결과적으로 유효 전력은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효 전력은 V, I, 코사인 세타. 그쵸? 자, 무효 전력은 V, I, 사인 세타. 그쵸?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피상전력은 VI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요 식에서 요것은 VI다. 그죠? 요것도 VI다. 요건 뭡니까? 피상전력 PA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유효전력은 PA, 코사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무효전력은 PA, 사인 세타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자, 여기에서 피상전력은, 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을, 자,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을 잘 보시면 다 똑같이 뭐가 있습니까? I제곱, I제곱, I제곱. 비율을, 자, I제곱을 다 없애면 RXG입니다. 그럼 임피던스의 제곱은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피상전력의 제곱은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해보면, 자,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 자, 유효전력의 제곱은 뭡니까? PA 코사인이죠? 그럼 P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그쵸? 자, 무효전력을 제곱하면, 자, PA 사인 세타죠? P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쵸? 자, 그러면, 자, PA 제곱으로 묶으면, PA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얼마입니까? 이 값이 1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상전력의 제곱은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이구나. 그럼 피상전력은 루트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이 되는구나. 그죠? 피상전력은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을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보면 앞전에서, 자,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임피던스는 뭡니까? 루트 R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루트 R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V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류를 제곱하면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제곱이다. 그쵸? 다시 여기서 자, 전류를 제곱하면 I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V제곱으로 쓸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요 식에서 I제곱 대신에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을 넣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 여기 뭡니까? I의 제곱에다가 저항값 R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무효전력은 마찬가지로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 X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비상전력은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 V제곱의 G다 라고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효전력에 대한 공식도 많고요. 그죠? 무효전력에 대한 공식도 많고요. 비상전력에 대한 공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유효, 무효, 비상전력에 대한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유도 과정을 거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혼동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유효전력은 뭐다?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고 무효전력은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전력이고 비상전력은 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이다. 이에 따라서 앞전에 같이 유도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 자, 역류는 우리가 3장에서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자, 역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률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역률의 정의. 자, 역률의 정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그죠? 여현을 취한 값이다, 그죠? 여현을 취한 값이다. 자, 이게 뭡니까? 코사인 세타죠, 그죠?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RL, RX, 임피던스에서 자, 임피던스는 뭡니까? G는 R 플러스 J X 이거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벡터로 나타내면 자, 이것을 R, 이것을 X, 그죠? 이것을 G라고 보면 G, R, X. 자, 임피던스와 저항 간에 생기는 위상차, 이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는 우리 뭐였습니까? 임피던스 분의 R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임피던스 분의 R이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똑같이 전류의 제곱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제곱 R, I제곱 X, I제곱 G.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이것은 무효전력 PR이고 이것은 유효전력 P가 되고 이것은 비상전력 PA가 되는구나. 그쵸? 아,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도 할 수가 있구나. 그죠?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R 또는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역률 개선입니다. 자, 이 역률 개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부하는 대부분이 전동기 부하입니다. 전동기. 전동기는 코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동기 부하는 L 부하로서 유도성 리액턴스 부하입니다. 즉, 유도성 리액턴스 부하는 전류가 전압보다 느린 지상 역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률이, 자, 예를 들어, 자, 유효 전력이 이만큼이고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요만큼이다라고 하면, 자, 유도성 무효 전력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피상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것이 피상 전력이 됩니다. 자, 이때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 간의 위상차 세타 1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유효 전력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유효 전력은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이고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건 실제 사용되지 않는 전력입니다. 따라서 유효 전력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고 무효 전력은 작아도 사라져도 되더라 이겁니다. 왜? 유효 전력이 커버리면 피상 전력이 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상 전력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류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유도성 무효 전력을 제거하는 건 뭐냐? 콘덴서가 제거를 합니다. 즉 반대로 우리가 L과 C는 서로 상쇄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언제? 공진회로에서.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요만큼의 유도성, 용량성,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면 여기서 요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가 돼서 피상 전력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각이 세타 2가 됩니다. 그럼 역률을 코사인 세타 1에서 코사인 세타 1에서 역률을 코사인 세타 2로 뭐 하겠다? 변환시키려면 이때 용량성 무효 전력은 얼마인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유효 전력을 P라고 보고 자, 요만큼의 전력을 P1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PR1. 자, PR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1은 요것분의 요것이니까 P분의 PR1이 됩니다. 그쵸? 자, 탄젠트 세타 2는 요거분의 자, 요만큼이죠. 그죠? 얘를 PR2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 세타 2는 요거분의 요것이기 때문에 P분의 PR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PR1은 P 탄젠트 세타 1이 되고요. 여기에서 PR2는 P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PR1에서 PR2로 무효 전력을 뭐 한 겁니까? 감소시킨 거죠. 그럼 따라서 이 용량성 무효 전력은 얼만큼 필요한 겁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인 QC라고 하는 것은 PR1에서 PR2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공식을 적어보면 자, QC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C는
PR1 마이너스 PR2가 되고, 자, PR1은 P 탄젠트 세타 1. 그쵸? PR2는 P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따라서 QC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공식 QC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회로이론뿐만 아니라 전력공학 또는 기사 실기, 산업기사 실기에서 이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요 이론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력이라든가 역률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복소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최대 전력 전달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